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만 사실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쪽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인데요. 이번 주에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15% 이상 빠졌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7% 넘게 빠졌고요. 간밤에는 다시 한번 3%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10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영향 오늘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H20, 엔비디아가 중국에 주로 수출을 하는 이 H20 칩이 수출 규제를 회피하는 허점을 이용한 그런 칩이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H20은요, 2022년 미국의 수출 규제 이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춰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국에 팔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아무것도 안 파는 거 너무 억울하겠죠. 중국에 딱 맞는 제품을 맞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아도 되는 국가와 제품을 지시하면은 우리는 정확한 그 지시에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20은 원래 중국에 팔 수 있는 칩이다라고 엔비디아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정면 돌파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며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벌어들이는 돈 보면은 미국이 아마 무역 적자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을 듯한데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장하는 거 전부 다 맞습니다. 어쨌든 50%가 넘게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요 14.1%의 중국 매출입니다. 어쨌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서 10%가 넘어가는 이 규모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각각 IB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점을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 H20의 주문 취소로 인해서요. 한화로 계산했을 때 엔비디아가 피해를 보는 금액이 7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다만 각각의 IB들의 좀 투자 의견은 달랐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보시다시피 하향 조정했는데요. $200에서 $160 선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매수를 하라는 이유는요. 이번 하락이 단기적으로 아쉽지만 작년 말부터 이어진 불확실성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 약간 흘러내린 바 있는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하향한 것은요. 결국에는 매출과 EPS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 EPS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0%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프 샌들러인데요. 파이프 샌들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은 그대로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보시다시피 $170에서 $150 선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인데 이건 어쨌든 리스크다라는 게 파이프 샌들러의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 의견을 남겼고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162 선으로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이 IB들의 투자 의견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게 H20이 아니다. 블랙웰이 사실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20의 수출 중단이 매출과 이익에 단기적인 충격은 주겠지만은 블랙웰 칩 공급 부족이 결국에는 유일한 제약 요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웰만 잘 생산하고 판매한다면은 지금 수익성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먼드 제임스입니다. 스트롱바이입니다.
강력 매수를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 주가를 170달러 선에서 150달러 선까지 하향을 했는데요. H20의 제한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H20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그게 좀 강도가 강화된 것뿐이다라는 게 레이먼드 제임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퍼가 27배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리스크가 이미 반영됐다라면서 지금 주가 수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하이퍼스케일 고객의 둔화 조짐이 전혀 없고 결국에는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블랙웰을 양산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게 이 정도의 충격은 단기적일 뿐이다라는 의견 나옵니다. 다만 한국에선 좀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블랙웰로 돈을 잘 버는 거고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키움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과 실적보다는 불확실성 증가가 더 크다라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서비스 쪽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컨텐츠 쪽이 올라가는 것도 아마 이 투자의 경우가 거의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반도체 업종에게는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AI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바로 다음 날 수출 규제를 발표를 합니다. 키움증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AI 확산 규칙인데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이미 몇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규칙인데요. 바이든 임기 말기에 발표될 수출 가이드라인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내놓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일 텐데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입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국가고요. 3단계는 적대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 여기서 피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2단계인데요. 2단계 국가들은 라이선스 허가가 필요합니다. 2단계 국가가 워낙 많고 수출도 전부 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영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서비스 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종이라든지 기업을 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기업 있죠?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H20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잘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따로 노는 플레이어예요라는 것을 투자 의견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딜의 매출에서 H20 비중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적은 비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 전망은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대로 전망되고 있고 이것도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관세 면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삼성 스마트폰도 90일 유예 중이고 현재 관세 면제 가능성을 현재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 괜찮은데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괜찮은 부분은 주가입니다.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0.8배입니다. 저평가 구간인데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악재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대형주이기도 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